야, 이 마담. 707 특수임무단에서는 커피를 발로 타라고 가르치나? 물이 미지근하잖아. 다시 타와. 종이컵이 바닥을 뒹굴었다. 믹스커피의 누런 액체가 흙바닥에 튀며 이진아 중사의 전투와 코를 적셨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겨울바람은 살인적이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천막을 찢을 듯이 두들겨 댔지만 이진아 중사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기보다는 차가웠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표정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타오겠습니다. 죄송하면 군 생활이 끝나나? 꼬박꼬박 말대답은. 동작 봐라, 굼뜨기는. 내가 그러고도 특수부대 출신이야? 어디서 구라를 쳐도 정도껏 쳐야지. 육군 제5군단 예하 기동대대 대대장 직무대리 최태식 소령이었다. 그는 훈련용 야전 의자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히터 바람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지만 정작 그의 전투복 배 부분은 단추가 터질 듯 팽팽했다. 이진아 중사는 입술을 깨물며 깨진 종이컵을 주워들었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던 최정예 요원이었다. 작전 중 무릎 부상으로 인해 야전 부대로 전출을 왔을 때만 해도 이런 치욕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최태식은 이진아의 침묵을 즐기듯 비릿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거기 인상 펴라. 여군이 인상 쓰고 있으면 재수가 없어서 훈련이 되겠어? 하여간 계집애들은 이래서 안 돼.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입대 발 나와서 삐지기나 하고. 주변에 있던 참모들과 행정병들이 힐끔거렸다. 개 중에는 이진아를 안쓰럽게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최태식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모른 척했다. 이 부대에서 최태식은 법이자 왕이었다. 대대장님, 헬기 레펠 훈련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탑승 인원 점검하시겠습니까? 작전장교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최태식은 쯧 하고 혀를 차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급할 거 없어. 어차피 오늘 상급 부대에서 참관관 한 명 온다며. 국방부 쭈러기 하나 올 텐데 뭐 그리 호들갑이야. 보여주기 식으로 대충 밧줄 좀 타는 신용만 하면 돼. 최태식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적거리더니 다시 이진아를 쳐다봤다. 그의 눈이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다. 아, 맞다. 이 중사. 너 오늘 훈련 끝나고 나가는 길에 세탁소 좀 들러라. 최태식은 의자 옆에 놓인 커다란 비닐봉지를 발로 툭 찼다. 묵직해 보이는 봉투 안에는 사복 정장과 여성용 코트가 들어있었다. 제 아내 옷이랑 내 정장이다. 드라이클리닝 맡기고 오는 길에 우리 딸내미가 사오라고 한 인형도 좀 사와. 문자로 사진 보냈으니까 똑같은 거로 사와라. 엉뚱한 거 사오면 알지? 이진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커피 심부름까지는 참았다. 하지만 사적인 심부름, 그것도 가족의 빨래와 장난감 심부름을 훈련 중에 시키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인격 모독이었다. 대대장님. 이진아는 최대한 차분하게 목소리를 냈다. 말씀하십시오. 개인적인 용무는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훈련 중이고 저는 통제관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규정상 사적인 심부름은 뭐? 규정? 최태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는 쥐고 있던 지휘봉으로 책상을 쾅 내려쳤다. 쩌렁쩌렁한 소리에 지휘 통제실의 정적이 감돌았다. 야, 이진아.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규정? 어디서 감히 일개 중사 나부랭이가 소령 앞에서 규정을 들먹여? 내가 까라면 까는 거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최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진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역겨운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는 지휘봉 끝으로 이진아의 방탄 헬멧을 톡톡 건드리며 비아냥거렸다. 너 707 나왔다고 유세 떠냐? 거기서 뭐 대단한 거 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 그래봤자 너는 내 밑이야. 내가 밖에서 사람을 죽였건 살렸건 여기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 짖어야 하는 게라고. 알아들어? 이진아는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했다. 마음만 먹으면 이 비루한 몸뚱이의 남자를 3초 안에 제압하고 숨통을 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 중사의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였다. 시정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다. 불만 있냐? 시정하겠습니다. 이진아가 악에 바친 목소리로 복창했다. 최태식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킬킬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진작 그럴 것이지. 어디 여자가 뻣뻣하게 굴어. 그러니까 시집도 못 가고 군대나 박혀있지. 빨리 커피나 다시 타와. 이번에도 맛없으면 그땐 내 군복 벗길 줄 알아. 최태식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 게임을 켰다. 이진아는 경례를 붙이고 천막 밖으로 나갔다. 천막을 걷고 나오자마자 매서운 칼바람이 뺨을 후려쳤다. 훈련장 저 멀리서 HH 구역으로 착륙을 시도하는 UH-60, UH-60 헬기의 로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 공기를 찢는 굉음이 심장을 울렸다. 이진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이 잔뜩 낀 포천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것만 같았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거칠게 눈가를 훔쳐냈다. 참자. 저녁할 때까지만 참자. 그녀는 최태식의 빨래가 담긴 비닐봉지를 집어들었다.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그 봉투의 무게가 그녀의 자존심을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 같았다. 그때였다. 훈련장 입구의 위병소를 통과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다. 번호판을 보니 관용 차량이 아닌 일반 렌터카였다. 차량은 지휘 통제실 앞에 멈춰 섰고 운전석 문이 열렸다. 민간 차량 출입 통제인데 누구지? 위병소 근무자가 당황하여 무전기를 드는 사이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 문이 열렸다. 검은색 등산용 롱패딩을 입은 여성이 차에서 내렸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검은 선글라스를 낀 그녀는 훈련장의 살벌한 풍경을 덤덤하게 훑어보았다. 이진아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낯선 여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다. 군복을 입지 않았음에도 절도 있는 동작과 빈틈없는 자세는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우라였다. 여자의 시선이 세탁물 봉지를 들고 서 있는 이진아에게 꽂혔다.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이 이진아의 계급장과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번갈아 보더니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그 시각 천막 안의 최태식 소령은 게임 레벨업에 열중하느라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운명을 박살낼 저승사자가 제 발로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지휘 통제실로 쓰이는 대형 천막 안은 후끈한 열기와 퀴퀴한 땀 냄새,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최태식 소령은 등산화 끈을 느슨하게 푼 채 야전 침대에 반쯤 누워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 속에서는 화려한 이펙트와 함께 승리라는 문구가 뜨고 있었다. 역시 나는 전술의 천재야. 이 타이밍에 궁극기를 박아버리는 센스라니. 그는 혼자 키득거리며 옆에 놓인 과자 봉지에 손을 집어넣었다. 부스러기가 그의 배 위로 우수수 떨어졌다. 작전 장교인 김대위가 난처한 표정으로 그를 불렀다. 대대장님, 곧 헬기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외부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방금 위병소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답니다. 외부인? 그 국방부 쭈럭이 말하는 거야?
시간 딱 맞춰서 오네. 귀찮게 시리. 최태식은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켰다. 그때였다. 천막에 두꺼운 가림막이 젖혀지며 차가운 바깥 공기가 훅 밀려들어왔다. 그 서늘한 냉기와 함께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여자가 들어섰다. 강서린이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시선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꼿꼿한 고개는 범상치 않은 기류를 풍겼다. 그녀는 천막 내부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컵라면 용기, 벗어 던져진 전투화,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자신을 쳐다보는 최태식 소령까지. 선글라스 너머 강서린의 눈매가 가늘어졌지만 최태식은 그녀의 기운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사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공무원 양반인 줄 알았더니. 최태식은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리며 툭 내뱉었다. 거기 아줌마. 여기는 통제구역인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지. 잡상인 출입 금지 팻말 못 봤어? 강서린은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인 최태식의 미간이 구겨졌다. 어라? 말귀를 못 알아듣나? 보험 팔러 온 거면 번지수 잘못 찾았으니까 나가. 아, 잠깐. 최태식은 마치 기막힌 아이디어라도 떠오른 사람처럼 손가락을 딱 튕겼다. 그래, 온 김에 밥값은 하고 가야지. 거기 보온병 보이지? 커피나 한 잔 타봐. 믹스로 둘둘둘 알지? 물 조절 잘하고. 천막 안에 있던 참모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무리 외부인이라도 초면인 사람에게 다짜고짜 커피 심부름이라니. 하지만 아무도 최태식을 말리지 못했다. 말렸다가는 어떤 불똥이 튈지 뻔했기 때문이다. 강서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나한테 타라는 건가? 최태식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그럼 여기 놀고 있는 사람이 아줌마 말고 누가 있어? 우리 병사들 밖에서 뺑이 치는 거 안 보여? 군인들 고생하는데 민간인이 되어서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네. 빨리 안 움직여? 강서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시선이 천막 구석 최태식이 벗어놓은 군복 상의에 달린 소령 계급장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명패. 대대장 직무대리 소령 최태식.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비소였다. 그래. 내 타주지. 아주 뜨겁게. 강서린은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갔다. 종이컵을 집어드는 그녀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믹스 커피 봉지를 뜯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치익. 뜨거운 물이 종이컵에 담겼다. 강서린은 커피를 젓지 않았다. 그저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종이컵을 들고 최태식에게 다가갔다. 여기. 주문하신 둘둘둘. 어우, 뜨거워라. 컵 좀 2개 겹쳐서 주지 센스 없기는. 최태식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커피를 받아들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커피를 들이켠 그가 인상을 팍 찌푸렸다. 야, 이거 물 조절 누가 이따위로 했어? 맹탕이잖아. 아까 그 여중사나 이 아줌마나 하여간 여자들은 커피 하나 제대로 못 타서야 원. 집에서 살림 안 해? 그때 천막이 다시 열리며 이진아 중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최태식이 시킨 세탁물 영수증과 인형이 든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대대장님 심부름 다녀왔습니다. 이진아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가 최태식 앞에 서 있는 강서린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다. 익숙한 뒷모습. 검은 롱패딩을 입었지만 감출 수 없는 저자세. 서린 언니? 아니, 대령님? 이진아의 입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하지만 헬기 소음에 묻혀 뒷말은 최태식의 귀에 닿지 않았다.
최태식은 이진아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팍! 뜨거운 커피가 튀어 이진아의 전투복 바지를 적셨다. 야, 이진아. 넌 심부름 하나 시켰다고 함흥차사야? 그리고 너 이 아줌마랑 아는 사이냐? 언니, 여기가 무슨 동창회장인 줄 알아? 최태식은 삿대질을 해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진아가 강설인의 신분을 밝히려는 순간 강설인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강설인은 선글라스를 살짝 고쳤으며 최태식을 향해 말했다. 아는 동생입니다. 밖에서 우연히 봤는데 안부가 궁금해서 따라 들어왔습니다. 뭐야? 그럼 잡상인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이 군부대 지휘소에 무단 침입한 거네? 야, 작전장교. 헌병대 불러. 당장 이 여자 끌어내. 최태식이 길길이 날뛰자 강설인이 나직하게 웃었다. 끌어낼 필요 없어. 어차피 나갈 거니까. 그런데 소령 양반 오늘 헬기 레펠 훈련한다고 하지 않았나?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커피값은 해야지. 내가 훈수 좀 더 줄까 하는데. 밖을 보니 바람이 꽤 불더군. 당신 같은 지휘관이 감당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닌 것 같아서. 강설인의 도발에 최태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그에게 낯선 여자의 무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뭐? 감당? 야, 아줌마. 나 육사 나왔어. 특전사? 걔네들 무식하게 몸만 쓸 줄 알지 전술은 내가 짠다 이 말이야. 어디서 감히 훈수질이야? 최태식은 신경질적으로 전투모를 눌렀었다. 좋아.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잘 됐네. 따라 나와. 내 눈앞에서 헌병대한테 개 끌려가듯 끌려가는 꼴을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이 중사 너도 튀어와. 오늘 내 정신머리부터 고쳐놓을 테니까. 최태식은 씩씩거리며 천막을 나갔다. 이진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강설인을 바라보았다. 울먹이는 그녀의 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반가움, 미안함, 그리고 수치심. 강설이는 말없이 다가가 이진아의 어깨에 묻은 커피 자국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진아야. 네. 대령님. 잘 봐라. 저런 놈은 지휘관이 아니라 양아치라는 걸 오늘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니까. 강설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은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천막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 뒷모습은 마치 사냥터로 향하는 맹수와도 같았다. 헬기 계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UH-60UH-60 블랙호크의 거대한 로터가 돌아가며 만들어내는 하강풍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거세게 몰아쳤다. 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튀어올라 따갑게 살갗을 때렸다. 병사들은 완전 군장 상태로 도열해 있었지만 추위와 긴장으로 인해 표정들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최태식 소령은 그들 앞에서 폼을 잡으며 확성기를 들었다. 주목. 오늘 훈련은 실전과 동일하다. 바람 핑계 대지 마라. 전쟁터에서 바람 분다고 적군이 봐주나?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으니까 춥다고 징징대는 거야. 그는 일부러 강설인이 서 있는 쪽을 힐끔거렸다. 강설이는 팔짱을 낀 채 헬기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다. 최태식은 그것을 공포심이라고 착각했다. 어이, 아줌마. 거기 서 있으면 날아간다. 무서우면 지금이라도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가. 고소공포증 있으면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여기서 오줌 지리면 청소하기 힘듭니다. 안 그래? 최태식이 킬킬거리자 주변의 눈치 빠른 간부들이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싸늘했다. 외부인에게 저런 저급한 농담을 던지는 지휘관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강설이는 피식 웃었다. 오줌이라.
그 걱정은 본인이 하셔야겠는데. 뭐? 이 여자가 진짜. 최태식은 울컥했지만 곧 평정심을 찾으려는 듯 헛기침을 했다. 그래, 말로만 떠들지 말고 내가 직접 보여주지. 이진아, 너 헬기 탑승해. 내가 시범 보일 테니까 옆에서 잘 보고 배워. 특전사 출신이라면서 헬기 레펠 자세가 엉망이더만. 알겠습니다. 이진아는 체념한 듯 대답하고 헬기에 올랐다. 최태식은 강서린을 향해 턱짓을 했다. 아줌마도 타.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아주 죽여주거든. 겁나면 내 바짓가랑이라도 잡던가. 강서린은 말없이 헬기에 올랐다. 최태식은 그녀가 겁에 질려 억지로 탔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헬기에 탑승했다. 26. 조종사의 복창과 함께 헬기가 굉음을 내며 떠올랐다. 기체는 순식간에 상공 15m, 20m, 30m까지 고도를 높였다. 상공의 바람은 지상과는 차원이 달랐다. 헬기가 좌우로 심하게 요동쳤다. 자신만만하던 최태식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안전 손잡이를 꽉 잡은 채 흔들리는 기체에 몸을 맡겼다. 속이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흘렀다. 반면 강서리는 흔들리는 기체 안에서도 마치 평지를 걷듯 중심을 완벽하게 잡고 서 있었다. 그녀는 열린 문 밖으로 지상을 내려다보며 풍속과 풍향을 체크하고 있었다. 대대장님, 레펠 지점 도착했습니다. 하강 준비. 승무원이 소리쳤다. 최태식은 꿀꺽 침을 삼켰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병사들이 개미 새끼처럼 작게 보였다. 생각보다 너무 높았다. 게다가 바람 때문에 밧줄이 미친년 널뛰듯 춤을 추고 있었다. 젠장, 왜 이렇게 높아? 오늘은 그냥 패스할까? 하지만 옆에서 강서린이 무표정하게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쪽팔려서 견딜 수가 없다. 후. 좋다. 내가 먼저 간다. 다들 잘 봐라. 최태식은 두꺼운 레펠 장갑을 끼고 로프를 잡았다. 하강. 그는 호기롭게 기체 밖으로 몸을 던졌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바람이 헬기를 강타하는 순간 기체가 휘청거렸고 최태식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당황한 최태식은 본능적으로 로프를 꽉 쥐어야 할 제동손 오른손에 힘을 풀고 말았다. 레펠 하강에서 제동손을 놓는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슈! 그의 몸이 무서운 속도로 추락했다. 으악! 비명이 터져나왔다. 다행히도 아니 불행히도 그의 발이 꼬인 로프 매듭에 걸렸다. 덜컥! 그의 몸이 공중에서 거꾸로 뒤집혔다. 발목이 로프에 칭칭 감긴 채 그는 상공 10m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다. 살려줘. 끄악. 내 다리. 피가 머리로 쏠리며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다. 헬기의 하강풍이 그를 사정없이 흔들어댔다. 그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엄마, 살려줘. 나 죽어. 빨리 올려줘. 지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300여 명의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엄숙해야 할 훈련장에서 대대장이 거꾸로 매달려 엄마를 찾고 있었다. 비극이라기보다는 희극에 가까운 광경이었다. 그때였다. 헬기 안에서 이진아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대대장님, 움직이지 마십시오. 로프가 꼬입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최태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극도의 공포가 그의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쪼르륵. 거꾸로 매달린 그의 사타구니가 축축하게 젖어들어갔다. 노란 액체가 중력을 거스르지 못하고 배를 타고 흘러내려 그의 턱과 얼굴로 뚝뚝 떨어졌다. 으악. 이게 뭐야? 따뜻해. 으앙. 그는 자신의 오줌을 뒤집어 쓴 채 비명을 질렀다.
헬기 안에서 그 꼴을 내려다보던 강설인이 쯧 하고 혀를 찼다. 가지가지 하는군. 아까 오줌 지리면 청소하기 힘들다고 했던 게 본인 소개였나? 강설이는 헬기 승무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저 화상 일단 끌어올려. 냄새나서 훈련 못하겠으니까. 승무원들이 윈치를 이용해 낑낑거리며 최태식을 끌어올렸다. 기내로 끌려온 최태식은 오줌 범벅이 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눈물과 콧물 그리고 오줌이 뒤섞인 그의 얼굴은 가관이었다. 그는 바닥을 기며 강설인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다. 사사라. 헉. 강설인은 더러운 것을 피하듯 가볍게 발을 빼며 차갑게 일갈했다. 비켜. 냄새 묻는다. 최태식은 멍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수치심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수치심보다 더 큰 충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설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입고 있던 검은색 롱패딩의 지퍼를 내렸다. 칙. 패딩이 벗겨지며 바닥에 툭 떨어졌다. 그 안에는 각이 잡힌 특전사 디지털 군복이 입혀져 있었다. 그리고 왼쪽 가슴에는 화려한 약장들이, 양쪽 어깨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무궁화 3개. 대령이었다. 최태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입이 떡 벌어졌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네. 강설이는 하얗게 질린 최태식을 무시하고 이진아를 보며 말했다. 중사 이진아. 네. 대령님. 이진아는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잘 봐둬라. 레펠은 그리고 군인은 이렇게 하는 거다. 강설이는 헬기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카라비너도 들려있지 않았다. 오로지 맨손. 그녀는 난간을 짚고 섰다. 강풍이 그녀의 군복을 사정없이 흔들었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가 헬기 밖 허공으로 몸을 날리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강설인의 몸이 허공으로 던져졌다. 그것은 추락이 아니었다. 비행이었다. UH-60UH-60 헬기의 로터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하강풍이 그녀의 전신을 때렸지만 그녀는 마치 그 바람을 타고 노는 듯 했다. 안전고리인 카라비너도 생명줄도 없었다. 그녀의 생명을 지탱하는 것은 오직 두꺼운 레펠 장갑과 굵은 로프를 쥔 악력 그리고 수만 번의 강화로 다져진 동물적인 감각뿐이었다. 미친. 저 여자 미쳤어. 안전장치도 안 하고. 헬기 안에서 오줌 범벅이 된 채 바들거리던 최태식 소령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승무원조차 눈을 의심하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슈. 로프와 장갑이 마찰하며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강설이는 중력 가속도를 온몸으로 받으며 수직으로 내리꽂혔다. 보통의 병사들이라면 공포심에 브레이크를 잡아 엉금엉금 내려갈 높이였지만 그녀는 오히려 제동을 풀고 가속을 붙였다. 지상 10m.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지상에는 사람 형태의 표적지 3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바람이 심해 표적지가 펄럭거렸다. 조주는커녕 서 있기도 힘든 날씨였다. 하지만 강설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하강하는 와중에 오른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갔다. 순식간에 권총집의 잠금 장치가 풀리고 묵직한 K5KO 권총이 그녀의 소나귀에 잡혔다. 저거. 지상에서 입을 벌리고 구경하던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사격을 한다고. 그것도 한 손으로. 강설인의 몸이 허공에서 반바퀴 회전했다. 그녀는 로프를 쥔 왼손을 축으로 삼아 거꾸로 매달리듯 상체를 비틀었다. 헬기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가 표적지의 미간을 정조준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탕.
첫 번째 총성이 고막을 찢었다. 탄피가 공중에서 반짝이며 튀어올랐다. 탕! 두 번째 총성이 이어졌다. 강설인의 몸은 하강 속도 때문에 계속해서 지면으로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총구는 흔들림이 없었다. 탕! 마지막 세 번째 총성과 함께 그녀의 전투화가 지면을 강타했다. 쿵! 묵직한 착지음과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무릎을 굽히며 능숙하게 낙법을 취했다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총을 거두는 동작까지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완벽했다. 훈련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300여 명의 병사들과 간부들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헬기 소음조차 들리지 않는 듯한 고요함이었다. 강설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로프를 놓으며 장갑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표적지를 향해 턱짓했다. 확인해. 가장 가까이 있던 통제관이 홀린 듯이 표적지로 달려갔다. 표적지를 확인한 통제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확성기를 들었다. 변칙 사격 결과 1번 표적 두부 정중앙, 2번 표적 심장, 3번 표적 두부 관통, 전탄 명중. 다시 알립니다. 전탄 명중입니다. 와! 병사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서커스, 아니 기적이었다. 태풍 같은 바람 속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며 권총으로 급소를 다 맞췄다. 인간의 솜씨가 아니었다. 강설이는 덤덤한 표정으로 재킷의 안주머니에서 베레모를 꺼냈었다. 그리고 검은색 전술 재킷의 지퍼를 끝까지 내렸다. 재킷이 벗겨지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정복 형태의 특전복이 드러났다. 왼쪽 가슴에는 공수 휘장과 특수전 휘장을 비롯해 수많은 약장이 훈장처럼 달려 있었다. 그리고 양쪽 어깨와 베레모 중앙에는 은색 무궁화 3개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였다. 함성을 지르던 병사들의 입이 서서히 다물어졌다. 함성은 곧 경악으로 그리고 공포로 바뀌었다. 무궁화 3개? 대령? 저 아줌마. 아니, 저분이 대령이라고. 사색이 된 것은 병사들뿐만이 아니었다. 지상에 있던 중대장, 대위들이 허겁지겁 달려와 줄을 맞췄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저 대령님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낄낄거렸던 공범들이었다. 전체 차렷. 대령님께 대하여 경례. 선임 장교의 구령 소리가 삑사리가 날 정도로 다급했다. 충성. 300명의 군화 발소리가 착 하고 훈련장을 울렸다. 강설이는 그들의 경례를 여유롭게 받아주었다. 그녀의 시선은 병사들을 넘어 이제 막 착륙하고 있는 헬기를 향해 있었다. 헬기의 로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우엑. 최태식 소령이 문을 열자마자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구토를 했다. 공포와 멀미 그리고 자신이 싼 오줌 냄새에 취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아이고 나 죽네. 내 다리. 엄마. 최태식은 바닥을 기며 헛구역질을 해댔다. 그의 바지는 사타구니부터 발목까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엉덩이 부분은 흙범벅이 되어 있었다. 대대장의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하고 더러운 몰골이었다. 강설인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전투와 굽소리가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최태식의 귓가에 울렸다. 강설인은 최태식의 코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바닥에 엎어진 최태식을 내려다보며 아까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어이 소령. 고소공포증 있으면 열외하라니까. 오줌 지리면 청소하기 힘들다고 내가 경고했지? 최태식은 그 목소리에 감전된 듯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그의 눈에 강설인의 어깨에서 빛나는 대령 계급장이 들어왔다.
순간 최태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자신이 커피 심부름을 시켰던 아줌마. 엉덩이가 무겁다며 비아냥거렸던 그 민간인. 그녀가 자신의 직속 상관보다 훨씬 높은, 그것도 특전사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대령이라니. 네. 대령. 님? 그래. 자네가 아까 믹스커피 둘 타오라고 시킨 그 아줌마야. 강설이는 싸늘하게 웃으며 허리를 숙였다. 커피 맛은 괜찮았나, 최소령? 자네가 마신 게 이 승진 훈련장 역사상 가장 비싼 커피였을 텐데. 최태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살려주십시오. 몰라봤습니다. 제가 눈이 삐어서. 으헝. 일어나. 강설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내 바지 젖는다. 가까이 오지 마. 그녀는 벌레를 보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뒤따라 내린 이진아 중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진아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하지만 군인답게 절도 있는 자세로 서 있었다. 이진아 중사. 중사 이진아. 저 폐기물 수거해서 지휘 통제실로 끌고 와. 내 방이 아니라 취조실 분위기로 세팅해. 강설이는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으며 덧붙였다. 오늘은 훈련 끝이다. 지금부터는 교육이다. 아주 매운맛 정신교육. 지휘 통제실의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무거웠다. 난로가 피워져 있었지만 누구도 온기를 느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최태식의 농담에 맞춰 억지 웃음을 짓던 참모들은 전원벽을 보고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는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상석인 대대장 자리에는 강설인 대령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최태식의 군용 수첩과 훈련 일지,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를 펼쳐놓고 붉은 펜으로 줄을 긋고 있었다. 들어와. 강설인의 짧은 명령에 천막 입구가 열리고 최태식 소령이 들어왔다. 그는 급하게 환복을 한 상태였다. 오줌 묻은 전투복은 벗어 던지고 체육복 차림이었지만 젖은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은 여전히 비참해 보였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강설인 앞까지 기어와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대령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눈이 썩어서 대령님을 몰라 뵙고. 입 다물어. 강설이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관등 성명 안 되나? 소령 최태식. 자네는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어.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거짓말하면 위증죄 추가다. 강설이는 펜을 탁 내려놓고 그를 응시했다. 최소령. 자네 군인이 장난인가? 아닙니다. 아니야? 그런데 훈련장에서 민간인인 줄 알았던 사람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훈련 중에 부하 여군한테 마누라 팬티 세탁 심부름을 시켜? 그게 군인이 할 짓인가? 최태식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것은 훈육 차원에서. 훈육? 쾅. 강설인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다. 묵직한 철제 책상이 휘청거렸다. 야, 최태식. 너 나랑 지금 말장난하냐? 내 마누라 속옷 빨아오는 게 훈육이야? 내 딸내미 인형 사다 바치는 게 전술 훈련이야? 강설이는 옆에 서 있던 이진아 중사를 가리켰다. 이진아 중사. 이리 와. 이진아가 쭈뼛거리며 다가오자 강설인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 친구 707에서 내 부사수였어. 대테러 작전 때 다리에 총 맞아가며 인질 구했던 영웅이야. 그런 애가 부상 때문에 여기로 전출 왔더니 고작 너 같은 놈한테 커피나 타고 빨래나 하려고 군 생활 버틴 줄 알아? 이진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강설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다. 너 아까 헬기에서 그랬지.
여자는 시집이나 가지 왜 군대에 있냐고. 그거 명백한 성차별 발언이고 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해. 게다가 훈련 중에 지휘관이 똥오줌 못 가리고 비명 지르며 병사들 사기 떨어뜨린 건 지휘관의 의무 위반이야. 최태식은 덜덜 떨며 손을 비빗다. 대령님,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육사 선배님들 통해서 다 보상하겠습니다. 저 진급 심사 코앞입니다. 이번에 징계 먹으면 저 옷 벗어야 합니다. 제발. 옷 벗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강설이는 서류 뭉치를 최태식의 얼굴에 던졌다. 종이들이 팔랑거리며 그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흩어졌다. 이게 뭔가? 훈련 예산으로 소고기 사쳐 먹고 노래방 가서 도우미 부른 영수증이 왜 여기에 섞여 있지? 최태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까지 들킬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건 격려 회식 차원에서. 웃기지 마. 조사해보니까 그날 병사들은 컵라면 먹었다며? 지휘관은 룸살롱 가고 병사는 컵라면? 이게 내가 말하는 육사 출신의 품격이냐? 강설이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소령. 나다. 합참 감찰실이지? 지금 포천 승진 훈련장으로 감찰팀 보내. 인원은 최대치로. 털게 아주 많아. 트럭 가져와야 할 거다. 횡령, 가혹행위, 성차별, 근무 태만. 아주 종합 선물 세트야. 통화 내용을 들은 최태식은 절망했다. 감찰실이 뜬다는 건 끝장이라는 소리였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다. 대령님, 너무하십니다. 같은 군인끼리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저도 뒤에 봐주는 분들 있습니다. 오군단장님이 제 사촌 형님 동기십니다. 강설이는 전화를 끊고 싸늘하게 웃었다. 그래? 잘 됐네. 그 양반도 같이 옷 벗게 해줄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나? 썩은 줄 잡고 설치는 놈들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진아에게 말했다. 진아야, 너 오늘부터 이 자식 명령 듣지 마. 내 직속으로 파견 명령 낼 거니까 짐 싸서 내 차에 타. 그리고 이놈이 시켰던 모든 부당한 지시 녹음해 둔 거 있지? 이진아가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습니다. 오늘 헬기에서 하신 말씀부터 지난 6개월간 저에게 하셨던 욕설들. 전부 다 있습니다. 최태식은 그 녹음기를 보며 경악했다. 저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단 말인가. 너 이진아. 내가 감히. 최태식이 이진아에게 달려들려 하자 강설인이 그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퍽. 최태식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바닥을 굴렀다. 어딜 감히 피해자한테 손을 대. 확 부러뜨려 놓기 전에 찌그러져 있어. 강설이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기대해라, 최소령. 내일부터 내 인생은 지옥이 될 거다. 법원, 헌병대, 그리고 뉴스 일면까지.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다 보내줄 테니까. 강설이는 이진아를 데리고 천막을 나갔다. 혼자 남겨진 최태식은 퉁퉁 부은 정강이를 부여잡고 이를 갈았다. 공포는 점차 도끼로 변했다. 이대로는 못 당해. 대령? 특전사? 웃기지 마. 내가 누군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저장된 이름 중 사단장님 큰형님을 찾아 눌렀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그의 눈빛이 비열하게 번뜩였다. 여보세요? 충성. 사단장님, 접니다. 태식이. 억울합니다, 형님. 어떤 미친 여자가 와서 깽판을 치는데. 네. 합참에서 왔답니다. 네,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형님 비자금 관리해드린 게 얼만데. 최태식은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천막 밖에서 강서린이 멈춰서서 그 통화 내용마저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서린은 귀에 꽂은 이어폰을 톡톡 두드리며 이진아에게 윙크를 했다. 들었지? 비자금이란다. 월척이네. 이진아는 눈물을 닦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이제 진짜 반격의 시작이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의 고급 한정식집 청운. 이곳은 1인당 밥값이 병사들 한 달 월급에 육박하는 군 고위 장성들의 은밀한 회합 장소였다. 은은한 가야금 소리가 흐르는 별실 안 육군 제5군단 소속 박명석 소장사단장은 기름진 한우갈비를 씹으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투스타 계급장이 달린 그의 정복 상의는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셔츠 단추를 몇 개 푼 채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사색이 된 최태식 소령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태식이 내 말은 그 707 출신이라는 대령년이 감찰을 띄우겠다고 협박했다는 거야? 박 소장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사단장님. 단순히 감찰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형님, 아니 사단장님 비자금 관리해드린 장부까지 털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통화 내용까지 도청한 것 같습니다. 뭐? 비자금? 박 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야, 이 미친 새끼야. 그걸 전화로 떠들면 어떡해. 너 돌았냐? 죄송합니다. 너무 급해서 그만. 하지만 사단장님, 이대로 가면 저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여자가 사단장님 이름까지 들먹였습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느니 뭐라느니 하면서 최태식은 일부러 말을 부풀렸다. 그래야 박 소장이 움직일 테니까. 예상대로 박 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일개 대령 따위가 소장인 자신을 모욕해? 기가 막혀서. 요즘 것들은 위아래도 없나? 707이고 나발이고 어디서 감히 투스타한테 이빨을 드러내? 내 동기들이 지금 합참에 몇 명인 줄 알고. 박 소장은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름이 뭐라고? 강서린? 예, 합참작전본부 소속입니다. 박 소장은 인맥을 총동원해 강서린의 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통신보안. 강서린 대령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침착하다 못해 건조했다. 박 소장은 일부러 목소리에 힘을 주며 중후한 톤으로 말했다. 강 대령인가? 나 5군단 예하 영사단장 박명석 소장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황해서 말을 못한다고 생각한 박 소장은 입꼬리를 올렸다. 예. 단결. 무슨 일이십니까? 하지만 강서린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무슨 일은 무슨 일. 자네 오늘 내 부하인 최태식 소령한테 아주 험한 꼴을 보였다지. 우리 최 소령이 좀 부족한 건 있어도 내가 아끼는 후배야. 훈련 중에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감찰이니 뭐니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전화했네. 박 소장은 회유책을 썼다. 강 대령도 군 생활 오래 해봐서 알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이번 일은 그냥 훈육 차원에서 덮읍시다. 내가 나중에 밥 한번 거하게 살게. 합참에 내 동기들한테도 강 대령 칭찬 좀 많이 해주고 말이야. 응? 옆에서 듣고 있던 최태식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역시 투스타의 말발은 다르다. 이제 강서린도 꼬리를 내리겠지.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상상을 초월했다. 밥은 구치소 가서 드시죠, 박명석 소장님. 거기 밥은 세금이라 공짜니까 제가 살 필요는 없겠네요. 뭐라? 박 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 대령,
지금 나한테 말실수하는 것 같은데? 구치소라니? 말실수 아닙니다. 소장님, 지금 옆에 최태식 소령 앉혀놓고 비싼 고기 드시고 계시죠? 그 밥값, 부대 운영비에서 횡령한 카드로 결제하실 거잖습니까? 그게 횡령입니다. 에이, 이 여자가 너 증거 있어? 어디서 함부로 짓거려? 박 소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증거요? 지금 이 통화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 소령이 소장님께 비자금 보고하는 내용 제가 다 확보했습니다. 형님 비자금 관리해 드린 게 얼만데라고 하더군요. 수화기 너머에서 강설인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다. 박명석 소장님, 당신이 최태식 뒤를 봐준 게 아니라 최태식이 당신의 목줄을 쥐고 있었네요. 부하 관리도 못하고 돈 관리도 못하고 별 2개는 고스톱 쳐서 따셨습니까? 야,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당장 헌병대 보내서 너 영창에 쳐넣을 테니까. 감히 상관 모독으로. 상관 모독? 범죄자한테는 상관 대우 안 합니다. 그리고 헌병대? 오라고 하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합참 법무실에 요청해서 수사관들이 그쪽 식당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마 5분 뒤면 도착할 겁니다. 뭐라고? 박 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체포영장 들고 갈 겁니다. 긴급 체포 요건이 충족되거든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던 고기 마저 다 드시고 체하시길 바랍니다. 끊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다. 정막이 흘렀다. 박 소장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태식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야, 최태식. 사단장님. 그게 아니라 내가 입을 잘못 놀려서 나까지. 박 소장이 먹던 갈비뼈를 최태식에게 집어 던졌다. 이 멍청한 새끼야. 비자금 얘기를 왜 떠들어? 왜?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였다. 쿵, 쿵, 쿵. 복도를 울리는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별실의 문이 벌컥 열렸다. 계세요. 국방부 검찰단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과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박명석 소장, 최태식 소령. 2사람을 업무상 횡령, 직권 남용,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들이밀었다. 박 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최태식은 얼굴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다.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대령 하나 때문에 투스타가 날아간다고. 이게 나라냐고. 그들의 절규는 식당 복도로 메아리 쳤다. 하지만 그들을 구해줄 동아줄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끊어진 지 오래였다. 최태식과 박 소장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군 내부에서 극비에 붙여졌다. 군 수뇌부는 이 사건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군의 위신이 추락할 것을 우려해 보도 통제를 시도했다. 최태식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자 그 틈을 타 다시 한번 비열한 짓을 꾸몄다. 그는 아직 자신의 직위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부대에 남아있는 이진아 중사를 압박하기로 했다. 어둑한 저녁 최태식은 부대 근처 카페로 이진아를 불러냈다. 이 중사 앉아. 최태식은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내가 긴 말 안 할게. 너 탄원서 하나만 써라. 그는 미리 작성해온 종이를 밀어주었다. 내용인즉슨 훈련 당시 최태식 소령의 행동은 훈육 차원이었으며 헬기 사고는 기체 결함 때문이었다. 강설인 대령이 과도하게 월권을 행사했다는 거짓 진술서였다. 이것 쓰면 내가 너 장기 복무 확실하게 보장해 줄게. 내 인맥 알지? 이번 일만 잘 넘기면 너 꽃길 걷게 해준다니까. 이진아는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겁에 질려 벌벌 떨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강설인이라는 든든한 산이 버티고 있었다. 못 쓰겠습니다. 이진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태식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다. 뭐? 야, 너 상황 파악이 안 되냐? 나 아직 안 죽었어. 박 소장님도 잠시 조사받는 거지 금방 나오실 거야. 그때 가서 너 감당할 수 있겠어? 강설인 그 여자가 평생 너 지켜줄 것 같아? 최태식은 윽박 지르다가 다시 비굴하게 애원했다가 종국에는 협박까지 했다. 너 내가 모시는 홀어머니 요양병원비 많이 든다며. 군대 잘리면 그 돈 어떻게 감당할래? 응?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 이진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최악의 비열함이었다. 그때 이진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설인에게서 온 문자였다. 진아야, 라이브 시작했다. 소리 키워. 이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 유튜브 앱을 켰다. 대대장님, 이거 한번 보시죠. 뭐? 지금 유튜브 볼 때야? 이진아는 볼륨을 최대치로 올리고 화면을 최태식에게 보여주었다.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밀리터리 전문 채널 밀리터리 트루의 라이브 방송이 진행 중이었다. 화면에는 충격 단독 입수, 똥별의 실체 헬기에서 오줌 싼 소령과 참교육한 707여신이라는 자극적인 썸네일이 떠 있었다. 에이, 이게 뭐야? 최태식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질은 조금 거칠었지만 내용은 선명했다. 강풍이 부는 헬기 레펠장. 밧줄에 거꾸로 매달려 엄마. 살려줘. 를 외치며 바지에 오줌을 지리는 남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왔다. 중요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얼굴은 흐릿하게 남아 식별이 가능했다. 이어서 강설인이 안전장치 없이 하강하며 권총으로 표적을 마치는 영화 같은 장면이 이어졌다. 유튜버의 흥분한 목소리가 깔렸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 추태를 부리는 사람이 대한민국 육군 소령이랍니다. 부하들한테는 온갖 가오를 다 잡더니 정작 본인은 오줌을 지리고 매달려 있네요. 반면에 저 여성분, 707 특임대 출신 대령님이시라는데 자세 보십시오. 이게 진짜 군인 아닙니까? 실시간 채팅창은 폭발하고 있었다. 1초에 수십 개씩 댓글이 올라왔다. 와, 저게 실화냐? 소령이 훈련 중에 쌌다고. 키읔 저 여자 군인분 개멋있다. 사격 실력 미쳤는데? 저 소령 신상 털자. 5군단 예하라는데? 내가 저 부대 출신인데 저 사람 최X식 소령임. 병사들 괴롭히기로 유명한 악질임. 성지순례 왔습니다. 오줌 소령님 냄새 여기까지 나요. 조회수는 실시간으로 10만, 20만, 50만을 돌파하고 있었다. 최태식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에서 땀이 배어나와 휴대폰을 잡을 수조차 없었다. 이거 누구긴요? 국민들이죠. 이진아가 차갑게 말했다. 대대장님, 이제 탄원서 같은 종이 쪼가리는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해 줄 겁니다. 당신이 군인인지 아니면 세금 도둑인지. 그 순간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 젊은 남자들이 휴대폰을 보다가 최태식을 힐끔거렸다. 야, 저 아저씨 아니야? 영상에 나온 그 사람? 맞네. 옷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아. 와, 대박, 여기서 보네.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어 최태식을 찍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최태식은 황급히 얼굴을 가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그는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갔다. 하지만 밖은 이미 지옥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모르는 번호, 기자들의 전화, 심지어 가족들의 전화까지.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아빠 오줌 싼 영상 보여줘. 이게 뭐야? 창피해서 학교 못 가겠어. 여보,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집 앞에 기자들이 와 있어. 최태식은 골목길 구석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군 내부의 징계는 뒷배를 써서 어떻게든 막아볼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된 이상 그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회적 매장. 그것은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었다. 그 시각 강설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화면에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오줌 소령과 2위 707여군 대령이 보였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이진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생했다, 진아야. 이제 피날레를 준비하자. 피날레요? 응. 법정으로 가야지. 놈들이 죗값을 치르는 꼴을 아주 합법적이고 잔인하게 보여주자. 강설인의 눈빛은 아직 식지 않았다. 여론전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싸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저들을 철저하게 발가벗기는 일이 남아있었다. 경기 북부 보통군사법원 제1호 법정. 법정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오줌 소령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해진 탓에 방청석에는 기자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회원들과 휴가를 나온 병사들까지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태식 소령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며칠 사이 반쪽이 된 얼굴은 퀭했고 수염도 깎지 않아 지저분해 보였다. 그는 힐끔거리며 방청석을 훔쳐보았다. 어디선가 저 인간이 그 오줌 싸개야?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귀까지 빨개졌다. 그의 옆에는 거액을 주고 선임한 군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피고인 최태식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방해, 모욕, 그리고 군인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공판을 게시합니다. 재판장의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다. 초반 분위기는 예상대로 최태식 측의 뻔뻔한 방어로 흘러갔다. 변호사는 노련했다. 그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렸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훈련 상황에서 병사들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다소 거친 언행을 했을 뿐입니다. 이는 지휘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지휘 행위입니다. 또한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혐의 역시 피고인이 부하를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에 부탁을 한 것이지 강압은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궤변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족한테 커피 심부름 시키냐? 저 변호사도 똑같은 놈이네. 재판장이 정숙을 요청하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증인석에 앉은 이진아 중사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증인 이진아 중사. 증인은 평소 체력이 약해 훈련을 자주 열외했지요. 대대장이 훈육 차원에서 정신 좀 차리라고 한 말을 괴롭힘이라고 과대 해석한 것 아닙니까? 피해망상 아닙니까? 이진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그녀는 강설인이 해준 말을 기억했다. 울지 마. 우는 건 놈들이 바라는 거야. 똑바로 쳐다보고 팩트만 말해. 아닙니다. 저는 특전사 복무 시절 특급 전사였으며 무릎 부상 이후에도 체력 검정 1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제 체력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단지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커피나 타라, 시집이나 가라며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그냥 기분 나빠서 지어낸 말 아닙니까? 변호사가 비릿하게 웃으며 압박했다. 최태식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먹거렸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는 하지만 법적 효력을 다투며 시간을 끌 작정이었다. 그때였다. 검사석 뒤쪽에 앉아있던 강설인 대령이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검찰 측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시선이 강설인에게 향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법정의 공기가 바뀌었다. 증거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사건 당일 헬기 레펠 훈련 당시 피고인이 착용했던 헬멧에 부착된 액션캠 영상 원본입니다. 최태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니, 저건 내가 지웠는데. 분명히 메모리 카드를 부쉈는데. 최태식은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다. 변호사가 황급히 그의 팔을 잡았지만 이미 늦었다. 강설인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네, 부수셨더군요. 하지만 클라우드 자동 백업 기능이 켜져 있다는 건 모르셨나 봅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완벽하게 복구했습니다. 법정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은 헬기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최태식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야, 아줌마. 엉덩이 무거워서 헬기 뜨겠어? 고소공포증 있으면 지금이라도 내려서 밥이나 하러 가. 여자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성차별적인 발언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판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었다. 화면 속에서 최태식이 헬기 밖으로 몸을 던지다가 줄을 놓치고 거꾸로 매달리는 장면이 1인칭 시점으로 생생하게 잡혔다. 으악, 엄마, 살려줘. 나 죽어. 그리고 결정적인 소리. 따뜻해. 싼다, 싸버렸어. 엄마. 방청석은 웃음바다가 아닌 경악과 혐오의 도가니가 되었다.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장교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도 아닌데 오줌을 지리며 유아기적인 퇴행 행동을 보이는 모습. 그것은 비웃음을 넘어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변호사조차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다. 이건 변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강설이는 영상이 끝나자 마이크를 잡고 최태식을 향해 일갈했다. 피고인, 당신이 말한 훈육이 저겁니까? 부하들 앞에서 바지에 오줌 싸고 징징거리는 게 육사 출신 장교의 리더십입니까? 최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귀까지 시뻘개진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유능한 부하를 억압하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했으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을 자신의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이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강설인의 변론은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저런 자에게 쥐어준 지휘봉은 흉기일 뿐입니다. 다시는 군복을 입고 거들먹거리지 못하도록 법의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옳소. 구속시켜라. 라는 고함이 빗발쳤다. 재판장은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서류를 정리하며 최태식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최태식은 직감했다. 끝났구나. 자신의 인생이 저 영상 속 오줌 줄기처럼 바닥으로 추락했음을. 선고 공판이 있는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하지만 최태식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최태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아울러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파면 처분한다. 징역 3년. 그리고 파면. 군인에게 파면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장교로서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쌓아온 퇴직금과 군인 연금이 50% 삭감되거나 전액 몰수된다. 또한 불명예 전역 기록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안 돼. 내 연금, 내 퇴직금. 최태식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했다. 헌병들이 양쪽에서 그의 팔을 붙잡아 끌어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법정을 나서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사소송 소장이었다.
이진아 중사는 강서린의 도움을 받아 국내 최고의 로펌과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억 원. 최태식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액수였다. 최태식의 아내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면회를 온 아내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도장 찍어. 이혼 서류였다. 여보. 내가 설명할게. 이건 함정이야. 내가 나가서 다시. 설명. 온 국민이 당신 오줌 싸는 영상을 봤어. 우리 딸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다고. 애가 집에 와서 펑펑 우는데 당신 같으면 같이 살고 싶겠어? 아내는 매몰찼다. 위자료랑 양육비는 당신 퇴직금 남은 거에서 가져갈게. 아, 위자료 줄 돈은 있니? 빚더미에 앉았다며? 여보, 제발. 나 3년 뒤면 나가잖아.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3년? 웃기지 마. 당신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될 거라며. 박명석 사단장이랑 같이 엮여서 형량 더 늘어날 거라던데. 내 인생까지 망치지 말고 깨끗하게 갈라서자.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다. 최태식은 유리에 이마를 찌우며 오열했다. 으악.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닫힌 철문은 열리지 않았다. 한편 최태식의 뒷배였던 박명석 사단장의 말로도 비참했다. 강서린이 제보한 비자금 장부는 핵폭탄급 위력을 발휘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소장의 관사를 압수수색하여 5억 원 상당의 현금 다발과 골드바를 찾아냈다. 박 소장은 뇌물수수 및 군사기밀 유출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별 2개 투스타의 위험은 죄수복 번호 2804로 대체되었다. 그는 호송버스에 오르며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피해 고개를 숙였지만 누군가 던진 날달걀이 그의 정수리에 정확히 깨졌다. 이 세금 도둑놈아.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지 돈을 지키냐. 시민들의 분노 섞인 고함이 그의 귓가를 때렸다. 며칠 뒤 최태식은 남부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다. 3평 남짓한 좁은 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곳이 이제 그가 살아야 할 집이었다. 그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화려했던 영관 장교 정복, 부하들의 경례 소리,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집.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50% 깎인 쥐꼬리만한 퇴직금, 그리고 이혼남이라는 딱지뿐이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교도관이 플라스틱 식판을 배식구로 밀어 넣었다. 반찬은 퉁퉁 부른 콩나물국과 깍두기 몇 알이 전부였다. 최태식 밥 먹어. 교도관의 반말. 예전 같았으면 어디서 감히. 라며 호통을 쳤겠지만 지금 그는 죄수 번호 4444일 뿐이었다. 최태식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옆방 죄수가 벽을 쿵쿵 두드렸다. 어이, 오줌 소령. 밥 안 처먹냐?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 냄새 넘어오잖아. 교도소 내에서도 그의 별명은 오줌 소령이었다. 조폭 출신 죄수들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조롱거리로 삼았다. 최태식은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눈물이 콩나물국 위로 뚝뚝 떨어졌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커피 한 잔. 그게 뭐라고. 자신의 오만함이 타인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알량한 권위의식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법이었다. 그 시각 국방부 청사 앞 공원. 강서린 대령과 이진아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대령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최태식 그 인간 교도소에서 왕따당해서 정신과 치료받는답니다. 이진아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모두 내려놓은 듯 했다.
인과응보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강설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이 그녀의 눈에 가득 담겼다. 진아야. 네, 대령님. 통장은 확인했어? 오늘 그놈 재산 가압류에서 위자료 입금됐을 텐데. 이진아가 씩 웃으며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네. 정확히 1억 원 입금되었습니다. 변호사 비용 빼고도 남아서 어머니 병원비 내고도 충분합니다. 대령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진아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강설이는 피식 웃으며 빈 캔을 쓰레기통에 고린시켰다. 깡 하고 경쾌한 소리가 났다. 감사는 무슨. 내가 버텨줘서 이긴 거야. 이제 나쁜 놈들은 다 치웠으니까 진짜 군인 하러 가야지. 707 부대장님이 너 복귀 기다리신다. 네. 명 받았습니다. 이진아가 벌떡 일어나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했다. 단결. 강설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답례했다. 단결. 가자, 밥 먹으러. 오늘 메뉴는 내가 쏜다. 한우로. 두 여군의 그림자가 햇살 아래 길게 늘어졌다. 그녀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다. 악은 멸망했고 정의는 승리했다.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국방부 대강당. 평소라면 적막이 감돌았을 이곳이 오늘은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당 입구부터 깔린 붉은 카펫 위로 정복을 입은 장성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쉴 새 없이 터졌다. 단상 중앙에는 자랑스러운 국군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라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사회자의 엄숙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다음은 국방부 장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수상자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의 소음이 잦아들고 모두의 시선이 사회자를 향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대령 강설인, 육군 제5군단 중사 이진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뒤흔들었다. 단상 아래 대기석에서 강설인과 이진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티끌 하나 없이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있었다. 강설인의 어깨에서는 무궁화 3개가, 이진아의 어깨에서는 중사 계급장이 조명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강설인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진아는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붉은 카펫을 밟았다. 진아야, 어깨 펴. 죄 지은 사람은 감옥에 있고 상 받는 사람은 우리야. 고개 들어. 강설인이 입모양으로 작게 속삭였다. 그 말에 이진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허리를 곧게 폈다. 지난 몇 달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그녀였다. 상관의 괴롭힘, 인격 모독,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쳤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당당히 이 자리에 서 있다. 단상에 오르자 국방부 장관이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장관은 먼저 강설인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귀관은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탁월한 사격 능력과 강인한 체력으로 국군의 위상을 드높였기에 이 표창을 수여합니다. 장관이 강설인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며 악수를 청했다. 강 대령,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서 든든하네. 이번 일로 군 기강이 바로 잡혔어. 정말 고생 많았네. 감사합니다.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설이는 절도 있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어서 이진아의 차례가 되었다. 장관은 이진아의 가슴에 표창장을 안겨주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이 중사.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용기 내줘서 고맙네. 자네의 용기가 수만 명의 병사를 구한 거야. 앞으로도 부끄러움 없는 군인이 되어주게. 네. 감사합니다.
이진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으며 그녀는 힘차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다음 날 조간신문 일면을 장식할 정의의 승리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수여식이 끝나고 강당 로비로 나오자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강서린 대령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헬기 레펠 사격 당시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이진아 중사님, 최태식 전 소령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 부조리 척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가 숲을 이루듯 두 사람의 얼굴 앞에 들이밀어졌다. 강서리는 손을 들어 기자들을 진정시킨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칼날이 내부를 향해 전우를 괴롭히고 권력을 남용하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군인이 아니라 조폭일 뿐입니다. 이번 사건이 모든 지휘관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명쾌한 인터뷰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어느 기자가 이진아에게 물었다. 이진아 중사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시 야전 부대로 돌아가시나요? 이진아는 잠시 강서린을 바라보았다. 강서린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이진아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제 심장이 뛰는 곳으로 돌아갈 겁니다. 대한민국 1% 특수전 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으로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와!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피해자로 남지 않고 다시 최정의 요원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녀의 선언은 그 어떤 복수보다 통쾌하고 아름다웠다. 며칠 후 경기도 이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위병소 앞. 늦가을의 높은 하늘 아래 낯익은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강서리는 트렁크에서 더플백을 꺼냈다. 도착했다. 기분이 어떠냐? 친정으로 돌아온 소감이. 조수석에서 내린 이진아는 감회 어린 표정으로 부대 정문을 올려다보았다. 백호 조형물이 포효하고 있는 정문,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는 부대 구호. 가슴이 벅차올랐다. 다리를 다쳐 쫓겨나듯 떠났던 곳이었다.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매일 밤 베개를 적셨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명예를 회복하고 돌아왔다. 꿈만 같습니다, 대령님. 다시 저 문을 통과할 수 있을 줄은. 꿈 아니야. 내가 실력으로 증명해서 온 거지. 다리는 이제 괜찮나? 네. 재활 훈련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10km 구보도 거뜬합니다. 이진아가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강서리는 그런 그녀를 기특하게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위병소를 통과해 연병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연병장에서는 대테러 팀원들이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다. 탕, 탕, 탕. 규칙적인 총성과 화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저기 대장님 오신다. 진아도 왔어. 훈련을 하던 동료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우르르 달려왔다. 땀에 젖은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동료들이 이진아를 둘러싸고 환호했다. 야, 이진아. 살아 돌아왔구나. 뉴스 봤다. 너 진짜 멋있더라. 그 오줌 소령놈 낯짝을 아주 박살을 냈더구만. 고생했다, 진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냐. 동료들은 이진아의 등을 두드리고 껴안아 주었다. 이진아는 동료들의 땀 냄새와 온기를 느끼며 활짝 웃었다. 최태식 밑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멸시와 조롱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이었다.
강설이는 한 발 물러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707 부대장이 다가와 강설인에게 격려했다. 단결. 강 대령 데려다줘서 고마워. 우리 에이스가 돌아와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야. 별 말씀을요. 저 친구 밖에서 구르더니 도끼가 더 생겼습니다. 아마 예전보다 더 날아다닐 겁니다. 하하, 기대되는군. 안 그래도 다음 주에 한미연합 대테러 훈련이 잡혀 있는데 바로 투입해도 되겠어? 물론입니다. 몸 좀 풀라고 하십시오. 강설이는 동료들과 회포를 풀고 있는 이진아를 불렀다. 이진아 중사. 네. 대령님. 이진아가 군기를 바짝 들고 달려왔다. 강설이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손바닥만 한 벨크로 패치였다. 검은색 바탕에 금색으로 707부대 마크가 새겨진 낡고 빛바랜 패치였다. 이진아의 눈이 커졌다. 이건 대령님이 현역 팀장 시절에 쓰시던, 내가 소령 달고 현장 뛰었을 때 마지막 작전에서 썼던 거야. 부적 같은 거지. 너 줄게. 강설이는 이진아의 왼쪽 팔뚝에 붙어있던 새 부대 마크를 떼어내고 자신의 낡은 패치를 붙여주었다. 군인은 계급장이 아니라 이 패치의 무게로 사는 거야. 최태식 같은 놈들은 평생 이해 못할 무게지. 너는 알 거라고 믿는다. 이진아는 자신의 팔에 붙은 낡은 패치를 어루만졌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대한민국을 지켜온 전설의 흔적. 그 온기가 팔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령님. 이 패치에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전설이 될 차례다. 강설이는 이진아의 어깨를 툭 쳤다. 그때 부대 내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다. 윙 마이너스. 실제 상황. 대테러팀 즉시 출동 준비. 방송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동료들의 눈빛이 맹수처럼 변했다. 진아야, 가자. 동료가 소리쳤다. 이진아는 본능적으로 더플백을 던지고 총기 보관함을 향해 달렸다. 그러다 잠시 멈춰서서 강설인을 뒤돌아보았다. 강설인은 팔짱을 낀 채 어서 가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진아는 강설인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단결.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달려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피해자의 나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는 강인한 특수요원의 기백만이 넘실거렸다. 강설이는 멀어지는 이진아와 출동하는 장갑차들의 행렬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청소는 끝났고 이제 다시 시작이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합참 상황실에서 온 부재 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그녀 역시 쉴 틈이 없었다.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일은 끝이 없는 법이니까. 강설이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묵직하게 그르렁거렸다. 그녀의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부대를 빠져나갔다. 100m에 비친 707 부대의 전경이 점차 멀어졌지만 그곳에 남겨둔 희망의 불씨는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다. 똥별들이 더럽혀 놓은 군대라는 땅에 다시금 정의라는 이름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렇게 전설은 계속된다.